Minister of Justice, has been assassinated only minutes ago. 백주대낮 도로 위에서 무참히 살해된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 로드리고 라라보니아. 그의 죽음을 사주한 범인의 정체는 콜롬비아 자유당 하원 의원 파블로 에스코바르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에스코바르. 그의 정체는 사실 콜롬비아 마약왕으로 미국 마약 단속국의 체포를 피해 정계에 진출한 것인데요. 막강한 부를 자랑했지만 실상은 마약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1949년 콜롬비아 빈민가 메데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교사로 일했지만 너무나 가난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정치인을 꿈꾸며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대학교도 학비 부족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꿈이 있었는데요. 22살 전까지 100만 달러를 모으겠다는 원대한 꿈이었죠. 지금 화폐 가치로 무려 13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지만 그의 꿈은 단지 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6살이 된 그의 수중에는 300만 달러가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 뒤에는 코카인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코카잎을 재배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코카잎은 고산병과 두통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코카잎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해 코카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카인이 다른 마약에 비해 부작용이 더디게 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부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에스코바르는 코카인을 생산하고 밀수하면서 부를 쌓아나갔죠. 그는 콜롬비아 마약계 데모 그리젤다 블랑코의 도움을 받아 코카인을 조직적으로 미국에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데인 카르텔을 만들면서 그의 마약 사업은 더욱 거침이 없어졌죠. 그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돈 아니면 죽음이었죠. 경찰, 판사, 정치인 할 것 없이 그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경찰 모두 에스코바르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에스코바르는 난데없이 정계 진출을 선언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체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당시 콜롬비아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었기에 의원이 되면 미국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빈민가 없는 메데인을 외치며 메데인을 학교와 병원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대대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정당을 돈으로 매수해 입막음을 한 뒤 당당하게 콜롬비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바라던 대로 정치인이 됐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로드리고 라라보니아가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콜롬비아 일간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실립니다. 7년 전 밀메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찍힌 에스코바르의 머그샷이었죠. 하루아침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에스코바르는 참지 않았습니다. 백주대낮 대로 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이 아닌 아이들을 시켜서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살해되자 그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에스코바르는 자신을 포위해 오는 경찰 세력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 한 명을 죽이면 50만 페소를 주겠다는 제안까지 내걸었죠. 게다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 후보자들도 모두 제거해버리면서 미국 DEA 추산 1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수하면 형량 감경은 물론 미국 송환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에스코바르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교도소에서 호화로운 감방 생활을 이어나가던 에스코바르는 교도소 내에서 부하를 또 살해하면서 일반 교도소로 이송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에스코바르는 탈옥을 시도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탈주한 에스코바르에게 콜롬비아 정부는 현상금으로 10억 페소를 내걸었습니다. 수배자가 된 그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가족과의 통화로 꼬리를 밟히게 되면서 콜롬비아 특수부대원과 미국 DEA 요원들의 총에 사살되었습니다. 250억 달러를 소유하면서 세계 7위 부자가 되어 콜롬비아를 휘둘렀던 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콜롬비아를 공포에 떨게 한 마약왕이지만
가족을 아끼는 아버지이면서 빈민가 메데인에서는 로빈 후드라고 불렸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의 이야기는 내연 여인 비르이니아의 회고록을 통해 자세히 알려졌는데요.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에스코바르는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몰락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죄악을 조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이름,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의 인생을 영화 에스코바르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